요새 식장이 다 비싸더라고요. 10대가 되었고. 그래서 한 최소 안녕하세요, 젤라비입니다. 오늘 또 친구예요. 친구네 집에 와봤는데 섭외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브랜드 컨텐츠 마케터 일을 하고 있는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브랜드 콘텐츠 마케터? 네. 무슨 일을 하는 직군인가요? 전반적으로 이 회사의 브랜딩과 관련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을 하는 직무예요. 그러면은 실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해요? 일단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이제 제작까지도 하고 있어요.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매출에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는 컨텐츠는 아니지만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형성해주는 컨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지금은 어떤 회사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계신가요? 잘 아시는 클래스 101이라고 하는 첫 회사이신 건가요? 저 첫 회사는 아니고 이번 회사가 세 번째 회사예요. 첫 번째 회사는 더 아이콘TV라고 해서 서브컬처 쪽이라든지 뭐 멋있는 브랜드 디자이너분들이 이제 인터뷰하는 컨텐츠 회사를 다녔었고, 두 번째 회사는 이제 셀레브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유명인 분들을 인터뷰하는 컨텐츠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인터뷰 컨텐츠를 쭉 만드시다가 이번에는 맞아요. 클래스 101에 오셨고, 네. 그러면 일단 더 딥한 얘기는 저희가 가방을 한번 보고 해볼까요? 이 가방은 어디 거예요? 이거는 메이크 포레스트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 사실 옛날에 구매를 하고 한동안 안 들고 다녔어요. 근데 가만히 다시 꺼내니까 이게 귀여운데요? 넉넉하게 많이 들어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난 하나같이 약간 독특하긴 한데 지갑, 미우미. 이거 제가 4년 전에 구매를 했었고 질감이 너무 독특하고 좋은 거예요. 안에는 얼마 전에 어머니가 용돈을 주셔가지고 현금이 있습니다. 어제 밥 사먹고 나면 47,000원. 다들 용돈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들고 다닌다. 간만에 받아가지고 정리가 좀 안 되어 있어요, 지갑은. 어디 한 군데 그런 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부총카키 했을 때 당신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 기회가 올 것입니다. 또렷한 말투로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의사가 확실히 전달되니 매우 좋은 결과가 기다립니다. 축의금은 결혼 앞둔 사람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나? 축의금은 얼마가 적당하다? 내 안에 지표 같은 거 있어요? 요새 식장이 다 비싸더라고요. 10대가 되었고. 그래서 한 최소 10. 최소 10? 이제 친하면 뭐 20, 30, 50 이렇게 가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내본 적이 많진 않아요. 근데 많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크게 가까운 사이 아니면 5만 원이면 괜찮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밥값이나 식장이 너무 비싸니까 파우치. 되게 화장을 많이 하시나 봐요. 이 파우치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이거는 소우소우라고 일본 옛날에 여행 갔을 때 매장 가가지고 샀어요. 되게 귀여운 파우치가 많더라고요. 그렇다. 약간 일본 느낌이다. 컬러랑 패턴이. 되게 여기 있는 템들은 오랫동안 애용하시던 템들이에요? 네. 회사에 화장은 어느 정도로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기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아이라이너랑 아이섀도우까지는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화장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에는 되게 진하게 했는데 쏠 화장한 거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약간 내추럴하게 하고 다니는 게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진하면 부담스럽고 촌스러워 보이니까 어울리지도 않고 한 듯 안 한 듯 뉴진스 메이크업. 얘는 그래도 최근에 사는 거예요. 동물 실험 안 하고 요즘에는 되게 제로 베이스트나 비건 키워드의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나 파데를 진짜 많이 사봤는데 여러 브랜드 걸 사봤는데 이게 제일 괜찮아요. 진짜? 최근 산 것 중에. 그러면 비건을 지향하시는 거예요? 비건을 지향한다기보다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살 때 이제는 환경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해서 좋은 소비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품력이 그렇다고 비건이라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처음 사봤어요, 사실. 처음 사본 비건 화장품. 요거는 그러면은 가방에 넣고 어느 타이밍에 드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출근하기 전에 먹으려고 했는데 맨날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출근할 때 한 포씩 챙겨서 회사에서 이제 먹었습니다. 커피를 조금 줄여보고자. 이걸 먹으면 약간 커피를 줄인 효과가 있어요? 사실 없더라고요. 잠을 깨워주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커피를 마시는 거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커피를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해요. 맞아요.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세요? 회사 커피를 일단 가자마자 투샷을 내려먹고 한 오후쯤에 또 투샷을 내려요. 그렇게 끝?
많이 먹으면 한 번 더 먹긴 하지. 이게 크레마 거. 네, 당근마켓에서 5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는데 당근에서? 네, 저희 회사의 그 좋은 복지 중에 하나가 이북을 무료로 구독권 같은 걸 끊어줘가지고 그걸 제가 본격적으로 활용해보고자 이걸 구매를 했죠. 근데 사실 종이책의 그 매력이 있잖아요. 확실히 그렇긴 한데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엔 얘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읽고 있어요? 요즘에 마음의 이해. 마음의 이해. 그럼 제가 제목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마음의 법칙이네요. 마음의 법칙. 사람들의 심리가 공통적인 심리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왠지 제가 콘텐츠를 만들려면 이런 걸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밀리의 서재를 핸드폰으로 보다가 안 보더라고요. 얘는 좀 그 핸드폰이랑은 또 다른 느낌인가요? 사실 핸드폰으로는 보면 화면이 작다 보니까 텍스트가 흐름이 짧게 끊기잖아요. 근데 얘는 어쨌든 텍스트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덜 끊기는 것 같긴 해요. 그 흐름 자체가. 그리고 책만 보니까 맞아. 뭔가 핸드폰이 이걸로 다른 일을 막 하면은 방해받기 마련인데 얘는 책만 보니까 더 집중력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책을 위한 시간을 별도 내기 어렵잖아요. 근데 짜투리 시간을 한번 활용해가지고 책을 한 번 끝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니까 얘에 대한 뭔가 충성도가 좀 생겨. 그러더라고요. 괜찮다. 도시락 통이 있는데 날마다 도시락 싸 가시는 거예요? 최근에는 다 써가고 있어요. 제가 그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요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도시락을 싸면 어쨌든 요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도시락을 또 안 싸게 되면 요리할 일이 많이 없는데 맞아. 그래서 요새도 꾸준하게 싸고 있어요. 되게 부지런하다. 아침에 싸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저녁에 싸놓고? 전날 써요. 전날. 혹시 아침 너무 바빠. 한 6개월 정도? 6개월? 그래도 대단하다. 근데 사실 강박증을 갖고 하진 않고 너무 힘들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도시락을 싸간다 정도인 것 같아요. 도시락을 어디서 먹어요? 회사에 어디? 라운지에서 먹거나 라운지? 아니면 각 층마다 이게 테이블이 있어요. 저희는 공용 테이블이 그쪽에 가서 이제 혼자서? 저희 친구들이랑 가끔 혼자 먹어요. 근데 소지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들고 다니시네요? 출퇴근길에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딱 그 시간 활용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그 외의 것들은 뭐 들고 다녀도 뭔가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좀 간결하게 들고 다니는 거 같아요. 지금 해화동에 사시잖아요. 네.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8, 9개월 된 것 같아요. 8, 9개월. 그럼 회사까지는 1시간. 1시간 정도면 괜찮다. 회사가 역시 스타트업이 몰려있는 역사. 그러면은 사실 가방이 진짜 간소한 게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 콘텐츠 마케터는 보통 일을 할 때 업무 툴이 어떻게 돼요? 저는 일단 영상 편집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파이널 컷 사용하고 파이널 있고 컷. 그러면은 보통 PC로 작업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맥북 그리고 이제 그 피그마라고 해서 얼마 전에 어도비가 인수한 그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이제 퇴근하고도 일이 있으면 퇴근길에 문안을 작성하자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렇게 소지품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첫 자취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첫 자취. 그러니까 전에 그 어학연수 갔었을 때 한번 나름 자취를 한 적이 있긴 한데 본격적인 자취는 이게 처음이에요. 집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런 집은 처음 봐봐. 그러니까 본가는 어디세요? 저 본가는 용산. 용산에서 회사를 오시는 거는 사람들 다 물어보더라고요. 왜 굳이? 근데 저는 약간 전부터 이 혼자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집마다 분위기가 다르긴 하겠지만 집에서 사실 내 마음대로 꾸미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내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한 번쯤은 가족들이랑 좀 분리가 되어서 살아보고 싶다. 변수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만의 공간. 그래서 자취를 이제 시작했죠. 또 제가 듣기로는 곧 자취 생활이 끝나신다고? 예.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서 이 집 계약이 이제 4월 말에 끝나니까 딱 그때 이제 이사를 가게 됐죠. 어때요? 안 가본 길이라서 사실 기대가 되는 것도 있고 약간 걱정되는 것도 있고 사실 이게 독립을 하면서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 독립 생활이. 그래서 이 시간이 오면 되게 그리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만나봤던 사람 중에서는 집에 대한 애착이 가장 커요. 나 집 좋아하잖아.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어. 그 전 회사들은 계속 인터뷰 콘텐츠를 만드는 콘텐츠 회사를 다니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